자, 크게는 국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와 지자체로. 자, 우리 지자체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로 나눠져서 현재 3단계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국가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일은 각 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각 부의 장을 이제 중앙행정기관장, 각 부 장관이라고 하죠.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일 이제 우리 공법과 관련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로서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광역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국가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도 외에도 특수한 것으로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종시를 얘기하는 게 특별자치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의미하는 거죠. 제주도. 원래 제주도는 이제 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 하나의 도지만 국제자유도시처럼 개발하겠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따로 부를 때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요것이 광역지자체 5가지고요. 기초지자체는 어느 광역지자체 밑에 어느 기초지자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치단체로서 구니까 자치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 군 중에서는 시군 통합을 통해서 광역시에 예외적으로 속해 있는 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다 보시면 되고,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시와 군입니다. 보통 시와 군은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 밑에 있는 게 시군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특별자치시에는 따로 없죠. 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있지만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자치시장, 자치도에서 이제 다 하는데 보통 이제 요거 밑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 장들은 각각 이제 지사를 붙이면 되죠.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게 길잖아. 길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법에서는 줄여 부를 때 시도라고 줄여 부릅니다. 시도.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부를 때 요거를 시군구라고 하죠. 시군구.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해요. 대도시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대도시라는 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청주시 같이 인구 50만 명 이상 이런 걸 따로 대도시라고 불러요. 도 밑에 있는 시를 전제로 하죠. 보통 시라고 하면 대도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따로 대도시를 얘기할 때 이제 끄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서 불렀을 때 시도와 시군구를 줄여서 불렀을 때 시도에서 얘기하는 시와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는 달라요. 그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뒤에 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시는 군, 구급에 해당하는 시를 얘기하니까 도 밑에 있는 일반 시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줄여서 부르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셔야 돼.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 얘기를 지금 4번 행정체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서는 이제 국회법 총론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부동산 공법 6가지 법률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을 분석했을 때 이걸 줄여서 국토계획법 또는 국계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요.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앞으로 국계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이제 체계를 항상 합니다. 6가지 법률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체계를 해요. 이게 체계도야 그냥. 이런 게 체계도입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과 이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먼저 계획이 먼저 쭉 나오고 있죠. 자, 어느 계획이 나옵니까?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돼.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기존에 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 긴장되죠? 긴장되시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시면서 이제 또 기억에 더 남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5, 6월 달에 가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자극을 느끼다가. 자, 이렇게 3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계획 파트와 관련해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와 관련해서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이 두 계획은 좀 이따 배워보시면 요거는 방향을 정해놓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 방향 범위 내에서 요걸 수립하고 이 방향 범위 내에서 요거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요. 요 5가지 내용이 이용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관리 계획 내용은 제가 알아두시라 그랬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두 번째 내용이 용도 구역으로서. 자, 우리 용도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가지 구역이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개, 도, 시, 수, 입. 아, 잘하시고 계시네. 요게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는 도시 자연보호 구역, 시가와 조성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세 번째 내용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까지. 5가지 내용. 이것이 이제 순서로 쭉 나오는데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만큼은 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국계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번째 배우시는 법인 도시개발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버렸고요. 요거는 세 번째 법인 정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순서로 나오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따른 행위제한이 어떤 행위제한이 가해지는지, 지구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은 무엇인지, 용도 구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여기서 행위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반설 파트에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로 나오고 나서요. 요거랑 관련 없는 또 다른 이용과 관련해서 2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와 개발행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일정한 투기랑 관련된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계법에서 배우시게 될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용어 들어가죠. 5페이지에. 네모난 2번 용어 정의. 자, 우리 용어 정의요. 국계법 용어 정의에서 항상 이제 해마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데 기본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다 시작이 돼요.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많은 용어가 나오니까 개념을 분석하셔야 돼요. 용어를 분석하시면은 70% 이상은 뜻이 잡혀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도시군 계획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돼 있어갖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빼면은 도시군 계획만 남잖아.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 이 둘을 합쳐서 부르기를 요거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고 요건 도시군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느냐를 이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보고. 이건 분명히 지방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은 아니잖아. 그러면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하는데 도시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 중에서 하나 나네요. 군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더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죠. 여기 군을 얘기합니다.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건데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도시도 있어요. 그럼 도시가 의미하는 걸 알게 되면은 이 계획은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여기 우리 지자체 아까 분류하는 거고 기본적인 분류가 있잖아. 이 분류 속에서 이제 군은 우리가 아니까 군이 아닌 도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돼. 자, 어디가 도시에? 이제 특별시 이거 도시라고 하지. 또 광역시, 또 자치시, 또 자치도, 시, 또 끝. 더 안 나오는 게 좋아. 끝이 끝. 잘하셨어요. 여러분. 도를 도시라고는 안 해요. 그죠? 도를 도시라고는 안 합니다. 도 밑은 시, 이거를 도시라고 하고 군은 군이라고 하는 것이지 도를 통째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도가 통째로 도시라고 하면 뭐 여기 충청남도에 있는 뭐 시골도 다 도시가 되게? 그래서 도를 여기서는 도시라고 안 보고 구? 너무 작아서 이것도 독자적인 도시로 안 봐요. 요거를 도시로 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입법권자들이
도 단위로 수립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너무 넓어서 구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되지만 너무 좁아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중에서 도와 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나머지 결국 이것이 도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요거는 제주도지만 국제 자유도시처럼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 이게 도시를 얘기하고 구는 군을 얘기하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이 도시군 계획은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하지 도 단위, 구 단위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됐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일 것이다. 여기는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일 것이다.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었어요. 광역.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너를 꽝자, 지역역자, 너른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의 도시군 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앞으로 광역자가 나오면은 적어도 최소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2 이상의 특광시군, 자치시, 자치도 포함해서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2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2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와 공주시를 지정한다라든지 2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용어는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역이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을 지정을 했다.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하고, 요게 지정되면 이곳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돼요.